다고 말하고 우리가 잘못한 게 없잖아요. 누구나 올 수 있는 교통사고 같은 일이라고 하니까 혹시나 혼자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 유산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힘든 일을 겪을 때 자신과 비슷한 일을 겪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고 위로를 받기도 하잖아요. 저도 그랬던 사람으로서 저와 같은 비슷한 일을 겪은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보고 조금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생리 주기가 일정한 편이라서 임신을 매우 빨리 알게 된 케이스인데요. 4주차 됐을 때 임신 테스트기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처음에 굉장히 얼떨떨했고 이게 무슨 일이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결혼하고 바로 계속 시도를 했는데 잘 안 됐어서 이제 바로 안 생길 수도 있겠다 하고 지금 꼭 안 가져도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니까 바로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좀 당황스러움이 좀 컸던 것 같아요. 당황을 했지만 어쨌든 주변 사람들에게 굉장히 일찍 알린 케이스라서 시댁 친구들 여러 군데 알리게 됐는데 되게 행복했던 것 같아요. 막 축하도 받고 입덧도 겪으면서 보통 4주에 확인을 하면 병원에 바로 가면 알 수 있는 게 없다고 해서 그냥 5주 차에 편안하게 병원에 방문했고 아기 집 난황이 보이면 정상 임신 판단을 해주시더라고요. 정상 임신 판단을 받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임산부 배지 받고 태명도 짓고 어플도 깔면서 이제 어떻게 키워야 하나 걱정 반 행복한 반으로 지냈던 것 같네요. 그렇게 지내고 있다가 이제 5주 차에 병원에 가게 되면 정상 임신 판단을 받았으니까 7주 차에 오면 된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7주 차에는 남편과 같이 병원에 가게 됐습니다. 남편이 심장 소리를 같이 듣고 싶다고 해서 방문을 했고 그날 제 담당 의사분이 없으셔서 다른 분께 초음파를 받게 됐습니다. 초음파를 받으러 들어갔더니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있었는데 아기 집만 커져 있고 난황이 안 보이더라고요. 뭐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의사분께서 계류유산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내려오니까 차분하게 누군가의 탓도 아니고 자궁은 건강하지 않은 아이를 키우지 않는다고 그래서 소파수를 받아야 한다고 검사를 받고 집에 가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게 뭐지 하면서 검사실로 내려가게 됐어요. 검사실로 내려가니까 소변 검사를 하라고 하길래 소변컵을 들고 들어가서 동생한테만 말하려고 나 유산했대 라고 이제 보냈는데 보내고 나서 갑자기 당황스럽게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해서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카톡을 안 보내야지 하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쑤셔넣고 소변 검사한 걸 제출하고 다른 검사 여기에 막 뭘 꽂는 검사를 했는데 그거 할 때 갑자기 눈물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담당 직원분은 많이 겪어보신 일인지 휴지를 주시면서 좀 이따 검사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했지만 좀 이따가 눈물이 그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눈물을 막 벅벅 닦고 저 그냥 지금 할게요 이렇게 해서 심호흡을 하고 검사를 하고 피검사까지 마치고 남편이랑 같이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와서 침대에 앉으니까 갑자기 눈물이 괄괄 쏟아지면서 막 흐느끼면서 울기 시작하니까 남편도 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그냥 하루를 보내고 다음날 바로 수술을 받아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12시부터 금식을 하고 그 다음날 수술을 하러 갔어요. 가기 전날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네이버에 서치를 하면서 막 유산 오진 사례를 검색을 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나도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이러면서 막 1시간 동안 열심히 서치를 하면서 잠들었고 병원으로 가게 됐습니다. 제 담당 의사분에게 받고 싶다고 말을 했고 수술 전에 초음파 볼 수 있냐고 여쭤봤더니 원래 그렇게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기하고 있는데 제 담당 의사분이 되게 인기가 많은 분이셨어서 대기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왜냐면 그날이 크리스마스 이브였기 때문인데요. 다들 이제 임산부분들이 많이 기다리고 계셨고 어제 저를 진료봐주신 간호사분이 어제 초음파 봤으니까 바로 수술하면 되지 않겠냐고 말을 하는데 제가 아니요 그냥 더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이제 그 말을 하는데 또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대기실에서 올 수 없으니까 이제 꾹꾹 눌러 담고 40분 50분 정도를 기다려서 초음파를 봤습니다. 초음파를 봤는데 어제와 전날과 다를 게 없었고 그냥 아기 집만 커져 있고 안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아기가 살아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그런 헛된 희망은 아니라는 걸 확인을 했고 그냥 바로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수술실은 남편과 함께 들어갈 수가 없어서 남편 잠시 2시간 동안 집에 갔다 오라고 하고 저 혼자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수술 후기는 간단한 수술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수술을 처음 해봐서 정말 긴장을 많이 했는데 그냥 전신 마취하고 눈을 떠보니까 수술이 끝난 상태였습니다. 수술은 5분에서 10분 정도밖에 안 걸렸다고 했고 보통 마취 깨는 시간이랑 영양제 맞는 시간 그것 때문에 많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영양제 맞는 시간 때문에 총 2시간 소요가 됐고요. 다른 분들은 후기로 엄청 아프다고 해주셨는데 저는 고통이
다행인지 아무것도 아픈 건 없었고 마취 때문에 살짝 어지러운 것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혈도 당일에만 조금 있었고 그 다음 날부터는 출혈도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큰 고통은 없었습니다. 를 마치고 마취에서 깨고 나니까 또 눈물이 막 콸콸콸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막 친구들한테도 카톡하고 남편한테도 카톡하면서 그렇게 털어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뭐 엄마랑 뭐 해준 무역국 먹고 이번에만 좀 슬퍼하고 내년에는 잘 살아보자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한 세 번째 정도 촬영인데요. 3번 정도 촬영하니까 이제 다행히 눈물이 안 나오네요. 막 첫 번째, 두 번째 때는 눈물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쓸까 했는데 다행히 다시 한번 촬영을 하니까 이제 눈물이 안 나옵니다. 다행히. 뭐든지 많이 뱉고 울고 나면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보통 이제 안정기가 되기 전에 임신한 걸 잘 안 밝히잖아요. 그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데 저는 좀 많이 주변에 밝혔던 사람으로서 같이 슬퍼해줄 사람들이 많아서 그것도 또한 행복이었던 것 같아요. 저 혼자 감내했으면 조금 힘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친구들이 막 힘내라고 선물도 보내주고 응원도 보내주고 해서 괜찮은 척을 안 해도 되는 게 좋았어요.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고 우리가 잘못한 게 없잖아요. 누구나 올 수 있는 교통사고 같은 일이라고 하니까 혹시나 혼자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뭐 당당하게 세상에도 막 얘기하면서 울면서 좀 털어낸다는 표현은 참 조심스러운데 이겨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크리스마스에 그런 일을 겪고 연말까지만 조금 더 슬퍼할 생각이고요. 잘 보내주고 내년에는 좀 더 힘을 내서 살아보려고 합니다. 처음 임신했을 때는 되게 얼떨떨했거든요. 막 실감도 안 나고 내가 원했던 건가 막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다시 임신을 하게 되면 되게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이번과는 다른 좀 더 큰 소중함이지 않을까. 그리고 역시나 아기를 건강하게 출산하는 게 10달 품어서 9달 품어서 나온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다는 걸 느꼈고 그걸 겪고 태어난 우리도 참 축복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많은 것을 겪게 해준 한 해인데요. 우연히 찾아와줘서 태명을 우연이라고 지었었거든요. 찾아와줬어서 고맙다고 말해주고 싶네요. 이제 없지만 그런 행복을 겪게 해줘서 잠시라도 고마웠다고 참 그 아기에게 말해주고 싶고 그렇습니다. 올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한 해 동안 이 영상을 봐주시는 모든 분들도 수고 많으셨고 내년에도 건강하고 별 탈 없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연에게 한마디. 우연아, 우연히 찾아온 너 환영한다. 우연아, 10달 무럭무럭 자라고 만나자.